네, 매주 목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시는 분이죠. 오늘은 엠블록 김용용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그래도 이번 주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들렸던 것 같거든요. 한 주간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쭉 짚어주시죠. 네, 주간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원화로는 약 1억 6,700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달러로는 11만 8천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차트에서 살펴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전주 대비 6.95%, 거의 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서도 살펴보시면 그 주중에서 이 주 초반이죠. 그러니까 이 주 초반이지만 이제 지난주 주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월요일인 이제 29일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가격이 사실 약세를 면치 못했죠. 하지만 29일 이후 30일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현재 지금 1억 6,700만 원 그리고 달러로는 11만 8천 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가가 지금 12만 달러인데 회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꽤 가파른 상승세죠. 최근 금 가격을 보시면 연일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됐죠. 그러면서 이제 달러를 좀 기피하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금과 그리고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동시에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사실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상 미국의 국가적인 신인도에 약간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현재 비트코인, 대안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심리적인 지지를 받아서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선 양상입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이전까지 말씀드렸던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가 시장을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거시경제의 변수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차트상에서는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이 반등이 시작된 29일 이후부터 살펴보시면 기관 투자자를 통한 ETF 매매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9월 한 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어요. 29일에 ETF를 통한 매수가요. 따라서 이 같은 매수가 비트코인을 끌어올렸고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시장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 장세는 이전까지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상위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반짝하고 힘을 얻은 모양새입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가장 큰 수혜는 역시 비트코인에게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원화로는 약 616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달러로는 4,300달러 후반대, 4,400달러에도 거의 가까이 온 것으로 지금 하게 되는데요. 역시나 가격 차트를 살펴보시면 지난주 대비 9.84%가 올랐습니다. 거의 10%에 가까운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 차트도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보다 29일 전에 약간 조금 더 상승했죠. 그리고 29일 이후에도 역시나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차트와 패턴은 좀 유사하지만 여기서는 크게 이제 보이시지 않는데요. 비교한 차트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주간의 상승률은 거의 10%에 가까이 달함으로써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런 것을 둘러싼 약간의 불안한 심리에 따른 매수 수혜를 더 봤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수혜를 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 미국 정부의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요. 경기 긴축이라든지 아니면 달러의 약세 이런 데에 대한 우려가 크다기보다는 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한 경기 긴축으로 유동성이 좀 더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긍정적인 해석이 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 불안함에 따른 이런 비관적인 그런 심리가 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더 올랐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닌 이번에 그 셧다운이 이제 유동성을 좀 촉진시켜서 유동성 완화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 때문에
좀 더 이더리움에 수혜가 몰린 모양새고요.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리, 즉 마켓 센티멘트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가상자산 전반의 유동성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 이제 살펴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관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시총 상위 알트코인들의 주가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화면에서는 시가총액 15위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시가총액 3위부터 15위까지의 알트코인들을 살펴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주간 상승률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상승했다는 표시인데요. 올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이 빨간색은 보시면은 4위인 테더, 그리고 7위인 USDC, 그리고 13위인 USD인데요. 이 세 개는 모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따라서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환율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모두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또는 긍정적인 기대가 현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주도력이 지금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요. 이런 차별화 장세가 눈에 띄는 상황이고, 이 중에서도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 디파이라고 불리죠. 탈중앙화 금융 관련된 코인들이 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11위에 있는 하이퍼리퀴드가 현재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보시면은 17.13%가 올라서 다른 알트코인보다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 솔라나, 시가총액 6위인 솔라나와 시가총액 14위인 수이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 더 짚어봐야 하는 것은 이후 설명드릴 알트코인 ETF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코인인데요. 솔라나, 그리고 리플, 그리고 도지코인 등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런 두 가지 소재, 탈중앙화 금융에 관련된 코인, 그리고 또한 ETF 가능성이 있는 코인 두 가지 호재가 겹쳐서 이제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요인들은 앞으로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난주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ETF 자금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은 이번 주 한 7% 가까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0% 가까이 오르면서 더 강한 탄력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둘 다 셧다운 이후에 배드이즈 구수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에 자금이 더 들어와서 이 상승을 만들어낸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시총 15위권의 알트코인이 일제히 상승했던 분위기 좋았던 한 주였다라는 복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9월은 전통적인 약세장이었었잖아요. 맞습니다. 10월은 또 상승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 업토버가 어떤 단어인지와 또 10월 달에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업토브라는 단어를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도 상당히 가상자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업토브라는 단어는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말이긴 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년 10월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 업토버는 상승을 뜻하는 업에 10월을 뜻하는 이제 악토버를 합쳐서 부르는 코인 시장에서 통용되는 은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매년 10월에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10월에 비트코인이 뭐 특별히 더 특별히 더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닐 텐데 웬 역사적 강세냐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통계적으로 상당히 증명이 된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이 시장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유통이 됐다고 할까요? 유통이 된 2013년 이후부터 12년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중에서 한 해만 빼고 모조리 10월 달에 올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상승률도 꽤 높습니다. 2015년에는 33%, 2017년에는 47%, 그리고 2021년에는 40%, 2023년에는 28%가 올랐습니다. 모조리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네.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이 코인 시장에서 다들 얘기하는 약속의 10월이다 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갓토버네요, 갓토버. 네, 그렇게라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10월에 또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네네, 그 오르는 이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사실 매년마다 다른 이유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랐겠지만요. 거의 공통적으로 근데 10월에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찾아서 이 연도별로 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10월 달에 이 거시경제를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좀 이렇게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것이 사실 공통점으로 좀 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숙히 들어봤었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같은,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나 인하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특히 10월이면은 4분기 시작이지 않습니까? 4분기 시작으로 여러 투자자들이 연간 목표 수익률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거나 또는 투자의 비중을 좀 늘리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거시경제 환경에 변화가 있다는 점은 비트코인 그리고 이 가상자산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마켓 센티멘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마켓 센티멘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 비트코인의 투자를 촉진한다라는 이런 해석이 일견 신빙성이 좀 있고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른 알트코인과는 좀 다르게 디지털 거미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대체 대안 투자의 성격이 좀 크기 때문에요. 따라서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을 다른 알트코인보다 좀 크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몰려있는 정책 이벤트들이 비트코인에 바로 직결됐다고 하는 해석이 좀 이게 신빙성이 있게 좀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바로 또 알트코인으로 낙수 효과를 발생시켰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10월에도 과연 이런 업토버가 다시 반복이 될 것이냐라는 걸 짚어봐야 될 건데요. 이번 10월에는 사실 상승 가능성을 여전히 역사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당장 이번 주도 생각보다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장세를 기록하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잖아요. 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가 좀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정부 셧다운이라는 이벤트가 사실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측을 해보자면 12만 달러라고 하는 사상 최고가는 넘길 것 같지만 그때 좀 등장할 수 있는 사상 최고가, 차익 매도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수적인 대응도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업토버, 가토 좀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시면서 10월, 11월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엠블록 김용웅 에디터에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